네, 두 분 말씀 듣고 나니까 이번 재보궐의 선거의 의미 갈수록 커지고 있고 결과 역시 클 거란 예상이 드는데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를 통해서 여러 가지 행간의 의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종 투표율까지는 확정이 안 됐는데 지역별로 좀 편차가 좀 크더라고요. 일단 확정되어 있는 사전투표율부터 저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는 이제 8.98%인데 아니 왜 이렇게 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서울시 교육감 재보궐선거에 사전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워낙 서울시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효과고요. 실제로 접전이 벌어지는 곳들이 많습니다. 영광, 곡성, 군수 다 40%대. 이거 현재 투표율 아니고 사전투표율입니다. 부산 금정구청장도 20.63%, 인천 강화군수도 20.9%. 이게 지난 지방선거 20%대 사전투표율도 지난 지방선거급이라고 좀 얘기가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최진봉 교수님, 먼저 부산 금정부터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아무래도 부산 금정은 대단히 중요한 곳이에요. 이게 양측이 이 투표 결과에 따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 한동훈 대표의 지도력이나 아니면 리더십에 상당히 큰 상처가 나면 지게 되면 이기게 되면 좋은 결과일 수 있지만 금정구청에서 이기는 거 말고 지는 경우는 엄청난 리스크가 따라요. 근데 이기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금정구청장은 딱 한 번 민주당 후보가 했댔지 그전에는 전부 다 국민의힘 후보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만 내줬지 한 번도 내준 적이 없는 지역이에요. 지난 총선 때도 여기는 국민의힘에서 당선이 됐고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패배를 한다? 한동훈 대표한테는 엄청난 리스크죠. 그리고 친윤계는 한동훈 대표를 좀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비대치 체제로 가자고 얘기하는 얘기까지 나올 겁니다. 예.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 좀 보기 싫어하는 거잖아요. 친윤계 입장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격으로 만약에 여기서 패배하게 되면 국민의힘 후보가 한동훈 대표 흔들기가 엄청나게 강하게 올 수 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절실할 수밖에 없어요.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예를 들면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강화나 아니면 영광이나 곡성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판세가 정해진 걸로 보여지잖아요. 물론 결과에 끝까지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금정구청장 선거는 박빙이에요.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민주당도 여기서 어느 정도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이 만약 승리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 지도를 더 공고해 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결과가 지방선거까지 쭉 가는 하나의 어떤 바로미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어떤 리트머스의 역할을 하는 선거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각 당 대표의 손익계산서 나중에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따져보긴 할 텐데요. 그리고 영광군수 문제는 이종훈 평론가님 3파전으로 치러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고 여긴 조국혁신당 그리고 진보당 다 만만치 않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만약에 민주당이 진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아무래도 좀 타격을 입겠죠. 당내 이제 비명계들이 이걸 계기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좀 없잖아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조국 혁신당 쪽에서 이기는 게 가장 뼈아픈 패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당 같은 경우에야 그동안에도 그랬지만 보통 이제 정의당 이렇게 해서 대략 한 3% 많아야 5% 정도 지지층이 있다라고 보잖아요. 예. 그리고 그게 또 별로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대략 그 정도 진보세가 강한 호남 쪽에서 그렇게 의석수를 좀 가져가더라도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그런데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지난 그 총선에서 의석을 제법 많이 얻은 데다가 이번에 이것까지 가져간다 그러면 다음번 지방선거가 굉장히 공포스러워지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 조국 혁신당이 계속 이렇게 세 불리기 성공하고 예. 상승세를 타게 되면 조국이 막말로 이재명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상황이 이제 가장 이제 두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래도 그냥 될 거면 진보당 후보가 됐으면 이런 바람도 좀 없잖아 있긴 한데 네. 가장 좋은 거는 그래도 민주당이 여기서 어떻게든 좀 이겨보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그림이겠죠. 알겠습니다. 강화군수 저희가 분석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강화군수는 이제 국민의힘의 텃밭 중에 하나다. 보수가 유리하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당 지지율도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던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화도 사실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텃밭 중에 텃밭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권에서 이 보수세가 강한 데가 주로 접경 지역이에요.
북한하고 이렇게 가까운 지역. 그래서 이제 경기의 북동쪽이 이제 대체로 보면 이제 이 보수세가 강하고 이 또 서북 쪽 이쪽도 보수세가 강한 겁니다. 이제 그런 이제 전통적인 지역인데 이번에 사실은 약간 좀 이제 이상 변수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이제 강화 군수 후보로 나온 사람이 뭐 선관위에서 이제 고발을 해갖고 뭐 기소가 되는 이제 이런 상황도 좀 있고 예. 거기에 더해서 또 안상수 워낙은 이제 이 어떻게 보면 나름 이 상당히 좀 득표력이 좀 있는 후보로 알려져 있잖아요. 뭐 인천시장도 했고 이제 그런 인물이 좀 뭐 중량급 인물이 지금 어찌됐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아무리 뭐 표를 많이 안 가져가더라도 이거 몇 퍼센트 정도는 가져갈 것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랬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 지표상으로 보면 그래도 이제 국민의힘이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네. 여기서 뒤집어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지금 없잖아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뒤집어진다. 만약 민주당이 혹시 가져간다? 금정구청장까지 포함해서 여기까지 지금 국민의힘이 패배를 한다라고 그러면 완패잖아요, 완패. 예, 이런 경우가 되면 정말로 이제 한동훈 대표는 꼼짝없이 이제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